네, 닭고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근육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단백질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탄수화물 멀리하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는 뭐 최적의 또 음식이 바로 닭가슴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3프로TV에서 정말 담백한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담백한 것보다는 냉동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냉동 소고기, 냉동 소고기. 고기는 냉동이죠. 아니, 아니, 소고기 근데 또 내가 정말 몰랐어. 미국에서 호주에서 오는 것도 냉장 그 육이 많다네. 그럼요.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나? 그게 그 배로 올라면 몇 달 와야 될 텐데. 냉동으로 그렇게. 그리고 뭐 좋은 고기들은 또 저 비행기로도 오고 그러겠죠. 네. 형님, 아 비행기로 쇠고기가 와? 올 수 있죠? 좋은 고기는 또 오죠. 아, 미국은 좋습니다. 경제도 좋고 네. 물가도 좋고 고용도 좋고 고기도 오늘 좋고. 나온 첫 번째 뉴스는 네. 소비도 너무 좋습니다. 소비. 네, 미국은 전체 경제의 한 3분의 2 정도가 소비 지표가 차지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게 소비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우리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소비 지표가 딱 나오는 순간 장이 훅 빠졌습니다. 고용도 이렇게 좋고 소비도 좋으면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훅 빠졌다가 근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 좋은 게 꼭 나쁜 건가? 뭐 긴축에 대한 건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이 정도면 경기가 우리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기 더해서 무착륙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장 초반에는 그 소매 지표 나왔을 때는 긴축에 대한 우려로 훅 빠졌다가 뒤로 갈수록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이제 강보합 정도 됐었고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이 올랐고요. S&P도 한 0.3%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게 시장 전망치는 한 1.9%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 정도 생각했었는데 3% 나왔다는 거는 비율로 따지면 한 50%가 더 많이 나온 거죠. 비율로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달 소매 판매는 2021년 3월 이후에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게 소매 판매가 작년 11월하고 12월은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3% 증가가 나왔고요. 그럼 이게 뭐 금리 높고 물가 높고 해가지고 사람들 잘 못 산다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소매 판매가 이렇게 늘었나? 라는 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1월 고용 보고서 같은 거 봤을 때 고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고용이 많이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갔다라는 거고 네. 임금을 많이 받아갔다라는 건 소비 여력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가구, 의료, 외식 이게 별 의미가 없죠. 내구재부터 서비스까지 거의 전반적인 품목에 대한 소비가 전체적으로 늘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역시나 그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 나온 것도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좀 잘 안 잡히네. 라는 분위기를 좀 줬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도 55.2면은 PMI라 그래갖고 이거 ISM에서 발표,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건데 55.2라는 거는 50을 기준으로 하니까 확장세예요. 그러면 김 프로님 이거 이렇게 경제지표 계속 좋게 나오는 거 좀 언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경제의 어떤 특수성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어쨌든 이게 스티키라는 말도 합니다. 좀 구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옛날에는 미국 경기가 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세계 경기에 그냥 거의 축소판. 예. 미국 경기 2% 성장하면 세계 경기 2%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약간 궤도 이탈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 미국 산업의 질이 굉장히 고도화된 거죠. 지난 한 20년 동안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일부 제조업과 금융 서비스 이쪽이었는데 이게 플랫폼을 장악해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미제 그냥 열광했잖아요. 연필 지우개, 연필 깎기. 김미어 초콜릿 그거 하셨어요? 네. 다 그건 아니지. 다 하셨죠. 우리 아유, 김프로님. 소독약 차 따라다닌 것까지는 하지만 김미 초콜릿이 뭐야? 초콜릿. 근데 왜냐면 우리가 미제는 잘 안 써요. 이 노트북도 다 여기 레노버고 뭐 여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소비의 통로 이건 다 미제란 말이지. 그렇죠. 구글, 아마존 뭘 통해서 애플, 사냐? 네, 네. 앱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그냥 완전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다른 궤적을 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저 소비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긴 해요. 안 그래도 저 글로벌 라이브 진행하는 이조 앵커도 미국 주식 관련해서 좀 많이들 공부하고 투자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경쟁력을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 중국 주식을 살 거면 제조업 주식을 사고 미국 주식을 살 거면 소비 주식 쪽으로 많이 본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또 확실히 이 지표가 좀 좋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긴축 얘기 나오다가 이게 그러면 우리가 무착륙 시나리오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냥 나올 만한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지금 그 좀 일부에서는 이거를 좀 의심하는 시각에서 1월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계절 조정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대요. 네. 고용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뭐 어제 제가 물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기업들이 메뉴판 가리한다고 이런 것들이 1월에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딱 금리를 올리고 나면 반영되는 시차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필요하다. 1월 한 달만 보고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시장에서 이 지표들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아직까지 잡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뉴스. 이게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어제 7.4% 하락했습니다. 7.4? 예, 네. 보시면 오. 훅 빠졌는데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저는 보고서 좀 이상했어요. 중국의 CATL이 그 CATL이 포드하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CATL이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을 짓지? 그거 못하게 한다고 IRA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랬는데 어제 그 포드 대변인이 나와서 이 관련한 얘기를 좀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포드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포드가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100% 자기 네. 회사로. 100%? 예. 100%인데 왜 CATL은 왜 거기 그리고서 CATL의 기술을 이전받아 라이선스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라이선스를 갖고 온다. 제가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ATL이 뭐 기술이랑 설계 이런 건 이제 해주고 예. 포드가 그냥 그 매뉴얼대로 만든다. 뭐 사실상 CATL이 와서 만들겠죠. 그리고 포드가 거기다 라이센스비를 주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소유는 100% 포드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런 거죠. 그 IRA 관련한 조항들이나 미국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CATL이랑 둘이서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들게 되면 둘이 비용과 수익을 분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포드가 자기 거 100%라고 해놓고서 거기서 만들어진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CATL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포드는 배터리 기술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한 거 보고서 이게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허용을 한다고? 뭐 그것도 참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또 뭐가 발표가 됐냐면은 전기차 충전기에도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도입하겠다. 전기차 충전기에. 예. 충전기 짓는데도 여기서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제품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최소 2024년 7월부터 부품 비용의 55%를 미국에서 제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국 내에 이걸 강조하는 나라에서 CATL의 우회적인 진출을 허용한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좀 이게 근데 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제 CATL이 아니라 원래 포드의 주요 파트너가 SK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어제 그 포드가 발표한 것 중에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네. 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배터리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F150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사전 계약 물량이 굉장히 많은 차인데, 이게 그 CATL하고 포드가 협력한 걸 보고서 SK온의 배터리의 경쟁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취재를 한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그냥 분석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공급이 안 됩니다. 양산이 안 돼요. 스케일업이 안 돼. 이게 네. 한 번에 그러니까 배터리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달라 그러고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는 이게 양산성과 품질 수율은
역외선 관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근데 어제 배터리 문제라고 포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잠재적인 배터리 품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근데 미국 언론을 보더라도 그 옛날에 볼트 EV, GM의 볼트 EV 리콜했던 그걸 같이 언급을 많이 했어요. 불난 거.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불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일부 라인에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제 탭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그 배터리 붙이는 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길이 문제가 라인에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좀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CATL을 포드가 끌어들인 거는 배터리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이걸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중국은 배터리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3개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은 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려로 어제 SK이노베이션 주가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7% 빠진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 3, 4회에는 후보군이 없어요. 배터리 만드는 거예요? 만들 만한. 셀 만드는 회사. 뭐 일부 도전하는 곳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배터리라는 게 원래 그 조그맣게 하나 만드는 걸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유튜브 보면은 배터리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아저씨들 나와요. 반죽해서? 예, 예. 원래 뭐 NCM이라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섞어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한 다음에 근데 알루미늄 박에다 바르고 동박에다 바르고 중간에 분리만 가서 이렇게 하면 배터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는데 이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대량으로 균일한 품질로 효율 높여서 이렇게 만드는 빨리 것 자체가. 만드는 거. 예. 예, 그게 좀 어려운 거라 그 작은 기업이 하기 쉽지는 않은 비즈니스. 저 포드 저렇게 계속 하다가 저 역풍 맞을 텐데 저거. 포드가 예. 어떤 역풍이요? 아니 뭐 실질적으로 CATL에서 만든다라는 이제 여론이 생기면 그럼 그 안에 들은 컴포넌트 한번 봅시다. 어? 혹시 저는 또 약간 달리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거 은근히 미는 거 아닌가? 그래서 CATL의 배터리 만드는 공정과 기술을 완전히 이제 어쨌든 미국 회사니까 미국이 이제 완전히 이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생산. 그 미국이 중국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닌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왜요? 중국 그런. 중국 뭔데요? 중국 CATL이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민간 기업이라서 기술 주출하고 뒤로 받아먹고 그게 됩니까? 그러다가 완전 피해 숙청당하는 나라인데. 아니 CATL 사장 또 행불해요? 행불돼? 아니 그 미국 내 공장을 만들잖아. 근데 그게 공산당이 장악하고 그런 거는 정프로님이 훨씬 잘하세요. 중국 통해서 그거를 시리즈로 벌써 10편째 하고. 예. 이게 진짜 회사가 이게 넘어가. 자, 세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것도 주가 빠진 얘기인데요. 이게 한번 같이 보시죠. 한국전력 4.8%, 가스공사 마이너스 2.3%, 가스공사? SK텔레콤 마이너스 2.3%, KB금융 마이너스 4.9%.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진 않으셔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에너지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요구를 했어요. 이게 고금리도 그렇고 지금 가스 요금 문제라든지 이게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주머니가 좀 얇아지고 구매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죠.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받는데, 공공재. SK텔레콤은 이동통신 회사고요. KB금융은 은행이고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굉장히 따박따박 돈을 잘 버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아의 주식, 과부하 고아의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따박따박 배당받는 유의 그런 업종이죠. 그리고 이런 업종들을 글로벌리 투자를 할 때는 보통 폴리티컬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보통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은 따박따박 잘 버는데 정책에 따른 영향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전형적인 모습들이 우리나라 어제 증시에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사실 그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네.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현상에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쪽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좋지만 그 반대편에서 보면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좀 안 좋은 건데 여기서 지금 통신사 쪽에다가 요구가 좀 되고 있는 거는 중간 요금제예요. 중간 요금제. 예. 5G가
10기가 아니면 100기가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10기가 너무 적고 100기가 너무 많은데 중간에 없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출시됐던 상품이 한 30기가 이하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단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야 그래도 한 50기가짜리는 없냐. 왜 어중간하게 30에서 100만 있냐. 데이터를 좀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네.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만큼 쓰지 않겠냐. 가격대도 한 6, 7만 원, 뭐 5만 원 이런 거 예. 나오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이 그 핸드폰을 바꿔주면서 네. 그 저거 해봤거든요. 그 자급제 폰 핸드폰 그냥 돈 내고 산 다음에 그 유심 꽂고 뭐 이런 의심 거. 꽂고 해서 네. 요금제를 보니까 거긴 요금제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예. 그 좀 알뜰폰 이런 것 중. 알뜰폰. 네. 그리고 통신사도 정말 많고 통신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금제도 정말 다양해서 아이한테 정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는데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돈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쟁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근데 통신요금 고르기 진짜 어렵잖아요. 일단 너무 복잡해. 네. 예. 거기다 이제 그 저기까지 들어가면은 그 단말기 값까지 아, 넣어가지고 맞아요. 예. 하면은 뭐 할부이자 어떻게 되고 뭐 이러면은 예. 도저히 계산해 낼 수가 없거든요. 전혀 계산 안 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죠. 뭔 소리냐 하고 계신 표정인 것 같은데. 예, 그냥 무제한 주세요. 이게 아니 그렇진 않지. 그 뭐예요? 하여튼 무제한하면 뭐 어디 핸드폰 커버 하나 줍니까? 근데 그래서 7,000원짜리 하나 얻어가지고 굉장히 잘 됐대. 세 개나 세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얘기했더니 아이고 참. 아유, 이 앞에 방탄유리도 씌워주시네. 이런 거 이제 이게 감동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은행연합회에서도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은행권 상생금융 감안을 추진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이게 10조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표하는 숫자는 대부분 보증 승수가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1,000억 내면은 그거 이제 보증 승수 한 10배 그러면 1조 되는 거고 뭐 20배 그러면 2조 되는 거고 막 그런 건데 어쨌든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그러니까 뭐 취약차주가 좀 안 좋을 때 생계비가 없는데 그 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면은 대법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좀 빚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 돈 벌라고 이제 이자를 책정하거나 이게 그런 분들은 사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좀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해주는 자금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채무를 성실하게偿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갚는 사람은 좀 저금리 소액 대출로 좀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했다가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살벌하더만요. 왜? 뭔 10조냐 그러면서 보증승수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전에 원래 하던 거에서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조금 하는 걸 가지고 뭐 10조라고 숫자를 부풀리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저는 항상 보던 장면이어가지고 그냥 보증승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숫자를 10조라고 얘기했는데 뭐 1조도 안 된다. 실제로는 1조도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어제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그 발표되는 거 보면서 야, 이 관련 회사 주가 좀 안 좋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마감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안 좋게 끝났어요. 네. 공공재 성격의 기업들에 대한 책임 예. 이게 이제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공공재 성격의 책임. 멋지십니다. 그 저 형님 좀 오시래요. 누가? 그 대리점 하시는 저 유일 대리점인데 아니 대리점 하시는 분이 여기 저 최승장에 계신 것 같은데. 아. 예, 제발 호객님 같은 형님 아이. 같은 호객님 좀 맡고 싶다고. 그때 됐어. 됐죠. 거기 우리 형님 가시면 보통 세대 한 번에 갑니다. 네, 최신폰 제일 비싼 거 그냥 막 바가지 막 씌우셔도 됩니다. 앞에 그 액정이나 잘 보고 해주면 예, 액정 하나랑 케이스 그 말랑한 거 그거 하나만 근데 해주시면 가족 거 3개. 예, 아무것도 거기다 막 저 가족 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TV 뭐 다 붙이셔도 전혀 모르시니까 예,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